안녕하세요. 인체연구소 김한준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녹용의 원산지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녹용을 검색해 보시면 러시아산이 좋다, 뉴질랜드산이 좋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원산지별 사슴 종의 차이,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에 약 13가지의 사슴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중 현재 약재나 건강식품으로서 이용되는 녹용을 생산하는 사슴은 매화록, 마록, 와피티, 순록이 있습니다. 중국은 수백 년간 매화록을 가장 많이 길렀다고 해요. 특히 쌍양현 매화록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마록과 와피티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슴은 녹용 판매업자들 사이에서 마랄 사슴이라고 불리는데, 러시아에도 마록, 와피티가 다 서식합니다. 이 중에서도 학명으로 시베리쿠스로 불리는 종이 러시아의 대표 사슴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시베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엘란종이라고 해서 순록과 레드디어를 교잡한 종도 있다고 하네요.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슴을 사육하는 나라인데, 순록이 거의 한 85%를 차지하고 있고 와피티가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와피티와 매화록이 사육되고 있는데 그 수가 좀 너무 적어서 사실상 녹용으로는 유통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와피티를 주로 사육 중인데, 2000년도에 사슴광우병이라고 불리는 광록병이 퍼져가지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캐나다산 녹용은 수입 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슴의 사육 환경도 중요해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뉴질랜드에서는 방목을 하고 목초의 성장이 느린 겨울철에만 보조사료를 주고 호르몬제나 성장촉진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배합사료나 조사료를 줍니다. 하루 3번 주는데 동트기 전에 한번, 점심때 한번, 저녁에 한번 준다고 하네요. 러시아에서도 뉴질랜드와 비슷하게 야생 방목을 합니다. 동러시아에서는 하버로프스크 지역에서, 서러시아에서는 알타이 지역에서 양록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동러시아 쪽 양록사업은 소비시장도 줄고 경제적 부담도 커서 현재는 좀 많이 축소됐다고 하네요. 반면 서러시아의 알타이 지역에서는 양록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슴을 사냥해서 녹용을 얻었었는데 지금은 농장 형태를 갖추고 방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의 녹용연구센터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녹용의 성분이 사료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낸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연구 결과가 조금 제한적이어서 단순히 사료로 인해서 우위가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공적인 중국의 사료보다는 초원에서 방목하는 러시아나 뉴질랜드의 사슴의 영향이 균형 잡히고 녹용도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후 차이에 따른 효능인데요. 녹용은 추운 기후에서 자랄수록 약성이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러시아는 주로 고산지대고 겨울도 길죠. 그렇기 때문에 추운 날씨 속에서 초원을 누비면서 자라는 러시아의 사슴이 다른 지역의 사슴뿔보다 추위를 이겨내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효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반면에 중국은 주로 내륙 지방의 농가에서 사육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슴의 활동성이 좀 제한적이고, 기후가 러시아만큼은 당연히 춥지 않겠죠. 뉴질랜드에서도 러시아처럼 방목하는 건 똑같은데, 뉴질랜드는 러시아처럼 계속 춥지가 않고 사계절을 골고루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적인 측면에서 녹용의 효능, 약효를 따지면 러시아산이 가장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녹용의 가공 과정을 알려드릴 건데요. 녹용을 가공할 때 순서가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먼저 채취된 녹용을 끓는 물에 한 약 1, 2분 정도 워터 쿠킹이라는 과정을 한 서너 번 정도 반복을 하고요. 그 후에 1차적으로 한 2달 정도 건조시켜요. 건조시설에서. 그리고는 그 후에 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피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절편을 내서, 그러니까 잘라서 다시 한번 건조를 시킵니다. 이게 모든 녹용의 기본적인 가공 과정이에요. 근데 각 나라마다 약간씩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중국에서는 중국 자체에서 생산된 녹용을 직접 가공하기도 하고, 또 뉴질랜드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녹용을 가공해서 팔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 가공 과정을 거친 녹용을 저희 쪽에서는 깔깔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녹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한번 건조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연 건조가 아니라 열을 가해서 건조시켜요.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가공의 단점은 청결도나 위생 등을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아끼다 보니까
가공 품질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녹용의 표면이 좀 거칠거칠하게 나오게 돼서 이제 깔깔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산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편이죠.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뉴질랜드는 위생관리가 진짜 꼼꼼하고 엄격해요. 중국이랑 좀 다르죠. HACCP 규정에 의해서 공장을 관리하고, 특히 이제 녹용을 가공할 때는 뭐 세균이나 화학적인 물리적인 이물질 차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모든 뉴질랜드 식품 수출 가공업체는 뉴질랜드 검역소의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아요. 특징적으로 수출할 때 MAF-CL이 붙어서 출고되는 제품은 뉴질랜드 정부가 100% 품질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뉴질랜드 현지로 바로 반송하는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러시아는 농장 규모, 가공 시설 역시 규모가 굉장히 커요. 대부분 뉴질랜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공 과정이 동일하고 잘 돼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워터쿠킹을 한두 번 정도 하고 그 이후에도 별도의 건조 시설이 없이 자연 건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산지별로 녹용의 차이점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녹용 가격이 참 비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산 녹용에 중국산 녹용을 섞는다든지, 원래 수입이 되지 않는 엘크 뿔을 섞는 경우가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섞으면 20년 동안 녹용을 다룬 업자들도 전혀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녹용으로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